이제 2026 시즌 KBO를 바라보는 팬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9월 아이치 나고야에서 막을 올릴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유망주들이 태극마크를 달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5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죠. 여기에 병역 혜택 문제까지 얽혀있는 만큼 이번 대표팀 선발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연령 제한과 연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와일드카드는 3명 이하, 그리고 구단별 최대 3명 차출 제한까지 유지될 분위기인데요. 이번 구성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제외하고 2001년 이후 출생 선수들만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정리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포수 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만 25 제한을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2003년생 허인서가 보여준 타격 재능은 이미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특히 5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상대 입장에서 피해야 할 수준에 가까웠는데요. 17일 기준 월간 기록만 놓고 봐도 타율 4할 6푼 8리, 7홈런, 21타점, OPS 1점, 498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김도영보다 높은 37% 하드히트 비율까지 기록하면서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했죠. 물론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체력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팀들의 견제 역시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재능만 보면 장차 KBO를 대표할 포수라는 평가가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아직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원래 강점으로 꼽혔던 도루 저지 능력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롯데전에서는 한 이닝 동안 3차례 연속 도루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패스트볼과 포일 허용 수치를 뜻하는 패스트는 9이닝 기준 0.4점대 중반 수준에 머물 정도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죠. 이미 군 문제를 해결했고 1군 경험은 아직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대표팀에서 외면하기 힘든 카드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포수 자리는 김건희와 조영우의 경쟁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키움 소속 2004년생 우투타 포수 김건희. 거친 스윙 메커니즘 속에서도 엄청난 장타력을 보여주는 유형인데요. 언제든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괴력을 갖췄고 2024 시즌에는 1군 무대에서 9홈런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발전세가 눈에 띕니다. 2024 시즌 도루 저지율은 17.6%에 머물렀지만 2025 시즌에는 34.1%까지 끌어올렸죠. 거의 2배 수준 상승입니다. 강한 어깨를 앞세운 송구 능력은 이미 리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SSG 랜더스의 2002년생 조영우는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과거 WBC를 앞두고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를 통해 이미 대표팀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도루 저지와 블로킹, 경기 운영 능력 등 수비 측면에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아왔죠. 하지만 변수도 생겼습니다. 5월 19일 키움전에서 홈 충돌 과정 중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을 입으면서 현재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야를 보겠습니다. 특히 일루수 자리는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포지션입니다.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시즌 초반 존재감을 생각하면 SSG 고명준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투종 전문 일루수가 귀한 현재 KBO 환경 속에서 그는 2024 시즌 이후 꾸준히 기회를 받아왔는데요. 2025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홈런 3방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26 시즌에는 홈런 단독 선두까지 올라서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규 시즌 초반 기록 역시 강력했습니다. 첫 17경기 동안 타율 3할 6푼 5리, 4홈런, OPS 1.047을 찍으며 팀 타선을 이끌었죠. 그러나 4월 18일 스윙 도중 왼손 등에 공을 맞으면서 좌측 첫째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결국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5월 10일 기준으로는 깁스를 제거하고 하체 훈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고명준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승엽 역시 후보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이후 복귀한 뒤 초반 타격감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이미 2024 시즌 잠재력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다 프리미어십 대표팀 경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수비가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상 일루 수비조차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엔트리가 제한된 국제대회 특성상 지명타자 전용 자원으로 데려가기에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NC 다이노스 김희지 카드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합니다. 기본 포지션은 3루지만 1루 소화도 가능하고 유격수 경험까지 갖춘 내야 멀티 자원이라는 장점이 있죠. 2025 시즌 막판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도 힘을 보탰고 시즌 17홈런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역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4월 KT전에서 4호의 공에 손목을 맞으며 골절상을 당했고
현재는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명준, 나승엽, 김희집 3명 가운데 한 명을 고른다면 미필이면서 활용폭까지 넓은 김희집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부상 변수에다 주 포지션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자리에는 와일드카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1루 자리를 돌려 생각해보면 한결 숨통이 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에서 완전히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한 박준순의 존재 때문이죠. 프로 데뷔 첫 해부터 전반기에만 3할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정교한 컨택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2026 시즌 들어 장타력까지 급성장하며 완성형 타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전 멀티 홈런 경기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98타수 37, 안타를 몰아치며 타율 3할 7푼 8리 3홈런 1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시즌 전체 홈런 숫자였던 3개를 일찌감치 넘어섰죠. 5월 들어 타격 기복이 살짝 나타나는 듯 했지만 오히려 3경기 연속 홈런을 폭발시키며 강화된 파워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득점권 생산력인데요. 작년 0.580에 머물렀던 득점권 OPS가 올해는 0.986까지 치솟으며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비 역시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3루에서 1루로 이동한 뒤에도 호수비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아직 2년차 선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멘탈이 강합니다. 시즌 초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곧바로 타석에서 만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강심장을 증명했죠. 다만 현재는 우측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일이겠죠. 여기에 SSG 정준재 역시 눈여겨봐야 할 카드입니다. 2024 시즌 당시 3할 타율로 랜더스 주전 2루수 자리를 꿰차며 기대를 모았던 그는 이후 공격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해 37도루를 성공시켰고 51개 볼넷을 얻어내며 뛰어난 선구안까지 증명했죠. 그러나 2026 시즌 초반에는 다시 공수 양면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타격감을 회복하더니 5월에는 극적인 동점, 적시타와 끝내기 안타까지 터뜨리며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박성환과 함께 팀 공격 흐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장 165cm라는 작은 체구도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점프력과 빠른 반응 속도를 바탕으로 한 수비 범위, 그리고 압도적인 주루 능력 덕분에 대수비와 대주자 카드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의외로 큰 무기가 되곤 하죠. 이제 유격수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5 KBO 유격수 골든글러브 수상자이자 2026 WBC 대표팀 주전 유격수였던 김주원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승선이 유력한 이름입니다. 올 시즌 초반 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완전히 살아났는데요. 특히 롯데와 치른 3연전에서는 3경기 동안 2홈런 8안타를 몰아치며 상대 투수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 키움전에서도 엄청난 비거리의 투런포를 터뜨렸고 도루 2개까지 추가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과시했죠. 더 놀라운 건 수비입니다. 수비 관련 득점 기여 수치에서 리그 1위를 달릴 정도로 공수주 모든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줄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업 후보로는 삼성 이재현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시즌 초반 부상과 극심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5월 복귀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는데요.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현은 타율보다 출루 능력과 장타 생산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OPS형 타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경기력 기복이 크다는 약점은 존재하죠. 하지만 한번 타격감이 올라오면 최근 5경기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들어 송구 실수나 평범한 땅볼 처리 미스가 자주 나오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꾸준하게 평균 이상의 공격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유격수라는 점에서 대표팀 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루 하코너의 주인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김도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오직 부상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4월 한 달 동안 타율은 2할 3푼 3리에 머물렀지만 무려 9홈런과 24타점을 기록하며 두 부문 모두 리그 1위에 오르는 괴물 같은 장타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역시 홈런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이죠. 물론 최근 흐름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MVP를 차지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당겨치는 타구 비율이 13% 이상 늘어나면서 정확성보다는
홈런 생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급하게 초구를 건드리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허무한 뜬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리그 최상급 세부 스탯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율이 2할 6푼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득점권 타율은 3할 5푼 6리에 달하고 있고 순출루율 역시 1할을 넘어설 정도로 뛰어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수비력 향상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0실책으로 리그 최다 실책이라는 오명을 썼던 선수가 지금은 개막 이후 300이닝 넘게 무실책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달라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대표팀의 얼굴로 성장해야 하는 선수인 만큼 남은 시즌에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이어가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 또 다른 3루 후보인 삼성 김영웅은 상황이 조금 어둡습니다. 부상 복귀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아시안게임 승선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외야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와야 할 선수는 바로 하나 문현빈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KBO 전체를 통틀어봐도 가장 인상적인 타격 재능을 보여주는 타자 중 한 명이죠. 프로 입단 첫 해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았던 그는 지난 2025 시즌 3할 2푼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확실하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클러치 능력을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026 시즌 문현빈은 더 완성도 높은 타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구한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출루율 부문 리그 5위권을 유지 중일 만큼 타석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볼을 골라내는 능력은 좋아졌고 동시에 빠른 타구 생산까지 이어지면서 장타 숫자도 크게 늘어났죠. 수비 역시 발전했습니다. 타구 판단 능력이 한층 안정되면서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외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대표 중심 타선에서 어떤 존재감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기아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 불리는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는 2006년생 박재현입니다. 사실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아시안게임 대표팀 후보로 거론될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5월 들어 믿기 힘든 장타력을 터뜨리며 단숨에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우투수를 상대로는 엄청난 홈런 생산력을 보여주고 좌투수 상대에선 높은 타율까지 기록하면서 상대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포의 타자로 변신했는데요. 물론 아직 외야 수비에서는 타구 판단이나 포구 과정에서 불안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어깨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홈보살 장면을 만들어낼 정도의 송구 능력을 갖췄고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세리머니로 팀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죠.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 꼭 한번 보고 싶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 야구에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긴 선수 가운데 한 명, 바로 안현민 이야기입니다.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품었고 일본과의 2연전 연속 홈런, WBC 8강 무대에서 산체스를 상대로 터뜨린 2루타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2026 시즌에도 괴물 같은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전년도 출루율 1위 타이틀을 차지했던 선수답게 개막 이후 14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고 장외 홈런까지 터뜨리며 압도적인 파워도 다시 증명했죠. 하지만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4월 NC전 도중 햄스트링 통증으로 교체된 이후 결국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 건데요. KT 상승세를 이끌던 핵심 자원이었고 개인 성적 역시 엄청난 페이스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재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아 빠르면 6월 안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죠. 현재 대표팀 외야 자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몸 상태만 괜찮다면 무조건 데려가야 할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 25 기준을 적용하면 와일드카드 없이 활용 가능한 김지찬이라는 옵션인데요. 사실 지금 대표팀에는 전문 중견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문현빈, 박재현, 안현민 모두 기본적으로는 코너 외야를 주 포지션으로 보는 선수들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중견수 경험이 풍부한 김지찬 합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중견수 전향 이후 2024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그는 이후 한 차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유의 선구안을 바탕으로 출루 능력은 여전히 준수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타격감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죠. 빠른 발을 활용한 넓은 수비 범위 역시 강점입니다. 특히 5월 22일 롯데전에서는 팀을 살리는 결정적 호수비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팀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후보군은 더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자원이라 생각하는 선수는 KT 유준규인데요. 2002년생으로 연령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아직 표본은 적지만 컨택 능력과 선구안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루 플레이 역시 뛰어나고 중견수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또 다른 후보로는 두산 김민석이 있습니다. 2004년생인 그는 올 시즌 타격,
특히 장타 생산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충분히 발탁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현재 부상 중이긴 하지만 프리미어십 대표팀 경험이 있는 키움 이주영도 있고 1차 지명 출신 또 다른 키움 외야 자원 박주홍 역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타자 후보군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구성은 와일드카드를 제외한 기준이며 부상 이슈를 안고 있는 선수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 최종 엔트리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언급하지 못한 후보들도 분명 더 있습니다. 하지만 분량상 모두 담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시안게임 예상 투수진 정리를 중심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BO와 대표팀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